대피로가 아닌 죽음의 통로가 된 낭떠러지 비상구가 법의 허점 탓에 전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급 과잉 탓에 양파값이 폭락해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 대란,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의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가치라는 대주제 아래 오늘 안동에서 개막됩니다. 육지에서 100m 정도 걸어가 바로 물속을 볼 수 있는 해중 전망대가 울릉도에 국내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더 낮겠습니다. 정미호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확대돼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하지만 이 비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밤이 되면 대부분 비가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이 비와 함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낭떠러지 비상구의 아찔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피로가 아닌 죽음의 통로가 된 기형적인 비상구가 전국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소방법 때문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안동의 3층 술집에서 40대 남성 2명이 비상구로 나가려다 낭떠러지로 추락해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낭떠러지 비상구. 위험하다고 문을 잠글 수도 없었습니다. 비상구를 잠그면 가태도로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 맹점이 있어요, 옆에. 비슷한 시기 울산, 광주, 경주 등에서 사고가 잇따랐고 9년이 지난 2달 전 대구에서 같은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를 만들고 피난 사다리를 설치해 놨지만 무겁고 설치가 힘들어 사실상 무용지물. 물리자면 일로 나와서 문을 열고 이거를 걸어서 이렇게 사람 이게 피난 그렇죠. 그래서 가야죠. 이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예요 이거? 2004년 6월 낭떠러지가 없게 발코니나 부속실 등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여전히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2004년도 6월 4일 이전에 그 완비 증명이 발급된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롭게 적용이 된 발코니나 부속실이 사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소급 적용을 하기는 곤란하고 비상구의 주의 문구를 걸고 안전 체인을 치게 하는 게 그나마 임시 방편이지만 이마저도 관련법이 없어 강제하기 힘듭니다. 함정처럼 방치되고 있는 낭떠러지 비상구는 대구 중구에만 4개, 전국적으로는 수백 곳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소방방재청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해 만든 비상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죽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 뒤 교육부의 노조 전임자 복귀를 놓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지난주 노조 전임자 6명에게 오늘까지 업무 복귀 공문을 보냈고 전임자들이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해서 징계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대구와 경북지부는 초중등 교육법에 휴직 기간이 끝나도 한 달 이내에만 복귀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로 정한 복귀 시한이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복직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교육청에 제출하겠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복귀 시한을 대구와 경북교육청에 오늘로 정한 반면 경기교육청은 19일, 광주교육청은 18일로 정하는 등 지역별 시한이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위원장인 홍의략 국회의원은 정부가 정부 입법 절차 없이 국회의원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 제출 계획을 취소하거나
계획에 없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 소명을 첨부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우회 입법이 힘들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정부가 까다로운 정부 입법 절차를 피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률안을 발의하는 꼼수 입법 관행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실적을 높이기 위해 이에 동조해온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오는 7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이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재수사를 시작한 대구 동부경찰서는 7개월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숨진 김태환 군에게 황산을 뿌린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기소 중지 의견으로 어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태환 군이 숨지기 전 용의자에 대해 진술한 녹음 파일을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동네 주민 한 명이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지만 용의자를 입건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흘 뒤인 7일까지 검찰이 용의자를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사건 15년 만에 영구 미제로 남게 됩니다. 양파값이 폭락하면서 곳곳에서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가 변하면서 양파 소비가 갈수록 줄고 있어 적극적인 양파 생산량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외식이 줄면서 양파 소비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많지만 이런 특수성을 제외하고도 양파 소비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상반기 420만 망이 팔렸던 양파가 작년에는 410만 망으로 판매량이 줄더니 올해는 350만 망으로 급감했습니다. 대형마트로는 가정에서 장을 보러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각 가정에서 양파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양파는 음식의 주재료로 쓰기보다는 육류와 곁들여 먹거나 찜 같은 요리에 단맛을 내는 용도로 많이 쓰는데 가정에서 점점 간편식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식생활 패턴이 조금씩 서구화되다 보니까 이런 양파 소비 자체도 메인 요리에 곁들여져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이런 소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소비에 초점을 맞춰 공급을 조절해야지 가격 등락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이런 과잉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재배 의향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지 손림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수매나 소비 촉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식생활 변화에 맞춰 양파의 생산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농정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공동으로 2014 통계로 보는 경북 여성의 삶을 발표했습니다. 경북 여성 인구는 134만여 명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하는 가운데 50대가 16.2%로 가장 많고 70세 이상 15.5%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여성의 초혼 연령은 29.2세로 남성보다 2.6세 낮았고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81.2%로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북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3.4%로 남성의 75%보다 훨씬 낮았고 농림업 숙련 종사자가 11만 1천여 명, 단순 노무자 10만 3천 명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대구 제주 노선 운항에 들어갑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오전 9시 5분 대구발 제주행 여객기 운항을 시작해 대구 제주 노선을 하루 2회 왕복 운항합니다. 대구시는 대구 제주 노선은 주말이나 성수기 때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어왔지만 지난 3월 티웨이 항공에 이어 오늘 제주항공까지 운항을 시작해 시민들의 불편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 가을에는 방콕과 베이징으로 가는 국제선도 운항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이 마련한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오늘 개막합니다. 포럼 조직위원회와 안동시는 각 세션이 진행될 행사장 준비를 마쳤고 포럼에 참여하는 국내외 학자들도 어제부터 속속 안동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은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가치라는 대주제 아래 21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개막식 기조 강연은 21세기 인문가치와 유교,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유교 실천의 연구 방향이라는 2개의 주제로 진행되며 각 주제별로 3명씩 모두 6명의 국내외 석학이 강연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에서는 김광옥 포럼 조직위원장과 시자루 니산 포럼 주석, 마티나 도이힐러 영국 학술원 교수가 차례로 강연을 진행합니다. 어제 오후 안동에 도착한 시자루 니산 포럼 주석은 전국인민대표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한 중국 정치계와 학계의 거물입니다. 韩国一直以儒家文化李退西的思想作为自己精神的支柱，通过这个论坛能让儒家的思想或者说东方的思维成为世界的一员，又是非常好的。 두 번째 기조 강연에서는 중국 인민대 장리원 교수와 대한민국 학술원의 김경동 교수, 중국 칭화대 첸라이 교수가 강연을 이어갑니다. 개막식 기조 강연에 이어 내일과 모레 이틀은 기획 세션과 특별 세션이 잇따라 펼쳐집니다. 이번 포럼에 참가하는 외국 학자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도널드 베이커 교수와 영국 학술원의 마티나 도이힐러 교수 등 모두 37명이며 대부분 어제 저녁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韩国的精神文化的这么一个故乡啊，就相当于我们山东的曲阜一样啊，应该是我们非常向往的地方。 지난 6개월 동안 포럼을 준비해온 포럼 조직위원회와 안동시도 어제까지 행사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정신문화의 수도인 우리 안동이 이런 포럼을 통해서 더더욱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 포럼에는 조선 유교연구에 평생을 바친 마티나 도이힐러 교수와 미래학 연구의 선두주자 짐 데이터 교수 등 국내외 학자 130여 명이 참여해 인문학의 향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 8일까지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에 나섭니다. 오는 6일까지 1단계 기간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다음 달 3일까지는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를 벌입니다. 3단계 기간은 오는 8일까지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시설물 복구와 기술 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감사원이 주관한 2013년도 자체감사 활동평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감사 조직과 감사 성과 등 4개 분야에 걸쳐 서면과 현장 심사로 진행됐는데 경북교육청은 타 시도 교차감사와 주민감사관, 사이버감사 확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1년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우수기관에 선정돼 1년간 감사원의 기관 운영감사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외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죠. 육지에서 100m 정도 걸어가 바로 물속을 볼 수 있는 해종 전망대가 국내 처음으로 울릉도에 들어섰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심 6m 수중창을 통해 본 울릉도의 바닷속 풍경.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신기하다. 해조류와 인공어초 사이로 전갱이 떼가 헤엄쳐 다니고 줄돔이 유유히 논입니다. 고둥은 빨판을 유리창에 붙인 채 연신 꼼지락거립니다. 울릉도 해역엔 방어, 망상어, 노래미, 볼락에 소라, 성게 등 다채로운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스쿠버로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좋네요. 딴 세상에 온 느낌이네. 해상 전망실에서는 울릉도 특유의 수려한 기암괴석과 갖가지 모양의 바위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울릉구는 해중 전망대를 1년간 무료로 개방한 뒤 인공어초를 더 투하해 해양 관광단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주변 어군 형성과 해조류 정식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유료화할 방침입니다.
청정해역의 비경이 울릉도의 또 다른 관광 명소로 꼽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빈입니다. 영남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연구팀이 무인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발표해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제11회 정보기술 국제 컨퍼런스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영남대 정보통신공학과 박용환 교수 연구팀은 무인 자동차가 주행 중 장애물을 만났을 때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정확하고 빠르게 설정해주는 경로 생성 알고리즘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3차원 레이저 스캐너 대신 비교적 저렴한 2차원 레이저 스캐너와 카메라를 이용하는 신기술을 담고 있어 무인 자동차의 적용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성대학교 보석감정과 이대현 교수가 웹에서 각종 보석을 디자인하고 주문도 할 수 있는 주얼리 디자인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주얼리 디자인 플랫폼을 이용하면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주얼리 모델과 소재를 직접 주문할 수 있어 제작 기간과 비용을 3분의 1가량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보석의 표면 등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3D 기반의 플랫폼은 최고급 전문가용 그래픽카드를 장착한 컴퓨터에서만 구현할 수 있었지만 이 교수는 자체 편집 모듈을 개발해 일반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역의 종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종가 음식 조리서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 용역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은 음식 디미방과 수은잡방, 운주법, 시전서 등 종가 음식 조리서를 국어학과 역사학, 민속학, 음식학적 관점으로 나눠 고찰하고 기록 유산적 가치를 알아보는 작업입니다. 이 밖에도 서책의 보존 상태와 희귀성, 등재 추진 전략,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한 실무적인 지원 방안도 연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제23회 대구시 건축상을 공모합니다. 이 공모 대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 사이에 지역에서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구청장과 군수, 대구 지역 건축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작품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대구시 건축주택과로 추천서와 조감도, 현장 사진과 작품 설명서 등을 내면 됩니다. 제출된 작품은 오는 9월에 심사를 해서 대상과 분야별 금은동상을 선정한 뒤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열릴 2014 대구 건축문화 비엔날레 행사 때 전시할 예정입니다. 어젯밤부터 비가 확대돼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하지만 이 비는 길게 이어지지는 않겠고 앞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린 후 밤이 되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비와 함께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겠는데요.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흐린 하늘 보이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부터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비가 그치기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은 밤이 되면서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상태 보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한낮에는 24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안동과 의성도 예상 낮 기온은 25도로 비슷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바다의 물결은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또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